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역국을 끓이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달달 볶으시나요? 파를 넉넉히 넣으시나요? 그리고 뼈에 좋다고 자주 드시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습관들 중에 사실 몸에 해롭거나 영양소를 낭비하는 방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면 같은 미역국이라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미역국에 관한 우리의 오랜 믿음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역을 드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야기해 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계신 한 가지입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아야 맛이 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세대라면 다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레시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니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된 참기름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뜨거워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기름 성분이 분해되면서 몸에 나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70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온도냐면요. 빈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1분만 가열하면 냄비 바닥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참기름을 두르기도 전에 이미 발연점을 넘어서는 온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로 그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도 나오는 물질입니다. 한두 번이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십 년간 이렇게 드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연점이 170도 안팎으로 참기름과 비슷합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후에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나서요. 혹은 그릇에 담은 후에 두어 방울 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소한 향과 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발암물질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참기름 고유의 향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열을 받으면 향기 성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더 맛도 좋습니다. 혹시 볶음 과정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의 발연점은 220도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섞으면 전체 발연점이 올라가서 유해물질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정말 뜻밖이실 겁니다. 미역국에 파 넣으시죠? 국물 맛을 내려고 대파를 넣으시거나 미역 냉국에 쪽파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 요리에서 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미역과 함께 오래 끓이는 조리에서만큼은 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파 안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버려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역에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이나 됩니다. 우유 100ml의 칼슘이 118mg이니까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이 26%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칼슘이 팥 때문에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미역국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뼈에 도달하는 칼슘은 훨씬 적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세 이상 분들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470mg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루 권장량이 700mg인데 그 67%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모든 연령대의 60% 이상이 칼슘을 충분히 못 드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이 얼마나 모자란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팥 때문에 미역의 칼슘마저 제대로 못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파는 빼주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만큼은요. 그렇다면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 안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마늘 넣은 미역국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역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미역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갑상선이 오히려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인의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이 417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150마이크로그램에 2.8배가 됩니다. 가톨릭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요오드를 많이 먹는 상위 20% 그룹은 적게 먹는 하위 20% 그룹보다 갑상선 질환 위험이 1.63배나 높았습니다. 우리 음식에 미역, 김, 다시마가 이미 많이 들어있다 보니 요오드 과다 섭취가 꽤 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역국을 매일 여러 그릇씩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치료를 받고 계신 가족이 있으시면 오늘 꼭 전해주세요. 둘째, 갑상선 약이나 혈점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질환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요오드가 약효에 열어볼 수 있습니다. 혈점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의 비타민 K 성분이 약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먼저 상담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산모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모가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많이 드시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먹은 요오드가 젖을 통해 아기한테 넘어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갑상선은 아직 미성숙해서 많은 요오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도 산모들의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가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주변에 출산 후 젖을 먹이는 딸이나 며느리가 있으시면 하루 한두 그릇으로 조절하라고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아기를 위한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파 대신 마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반가운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역을 드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미역의 좋은 성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요. 첫 번째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건 표고버섯을 두세 개 넣어보세요. 아까 미역에 칼슘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칼슘 단독으로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타민 D라는 조력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듯이 칼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D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에 비해 비타민 D가 약 10배 이상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정보에서도 표고버섯과 미역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에 효과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표고버섯 한 봉지 사두시고 냉장 보관하면서 미역국 끓이실 때마다 두세 개씩 넣어보세요. 국물도 더 깊어지고 뼈 건강에도 훨씬 좋아집니다. 들깨가루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지용성인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넣으시면 고소한 맛에 칼슘 흡수까지 잡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부를 함께 끓이면 좋습니다. 아까 요오드 과다 섭취가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과잉 섭취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뇌 신경세포의 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두부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부 미역국 맛도 좋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미역귀를 활용해 보세요.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역 줄기 아래쪽에 붙어 있는 두껍고 쫄깃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따로 잘라서 팔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 미역귀가 정말 귀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일반 미역보다 미역귀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 표면에 미끈거리는 점액질에 들어있는 다당류입니다. 1996년 일본 아마케에서 처음 발표된 이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행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역귀만 먹는다고 모든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식단에서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나 전통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 끓이실 때 일반 미역과 함께 넣어 드셔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이 미역 냉국. 여름에 즐겨 드시죠?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 미역 냉국이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 쌀밥은 이 수치가 70에서 80 정도로 높습니다. 반면 미역은 혈당 지수가 16이고 오이는 15입니다. 두 가지 다 놀랄 만큼 낮은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당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식초까지 조금 더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추가로 억제해 줍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미역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겉미역을 불리실 때 찬물에 딱 30분만 불려주세요. 왜 30분이냐고요? 찬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미역 안에 있는 요오드의 약 35%가 빠져나갑니다. 갑상선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너무 오래 불리시면 미역의 미끌거리는 점액 성분인 알긴산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 중금속과 독소를 붙잡아 배출해주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에 딱 30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오드는 줄이고 알긴산은 살리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제 미역에 관한 최신 연구들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역의 갈색 색소 성분인 투코잔틴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복부 지방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서도 미역 추출 복합물을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꾸준히 미역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후코이단과 뇌 건강입니다. 최근 발표된 종합 검토 연구에서 미역의 후코이단이 뇌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속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치매 걱정이 많으시죠? 미역의 후코이단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미역과 장 건강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미역의 다당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은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되고, 최근 의학계에서 장과 뇌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미역 한 그릇이 장과 뇌를 동시에 돌봐주는 셈입니다. 이 모든 좋은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좋은 식품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절반의 효과도 못 얻습니다. 오늘 아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3세 퇴직 초등교장 출신이신 오재봉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미역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일주일에 2~3번씩 직접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미역이 뼈에 좋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미역국 끓이는 방법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대파를 먼저 볶은 다음 소고기와 미역을 넣고 달달 볶아 물을 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방식이죠. 그렇게 거의 20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71세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다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 감소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오재봉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렇게 미역을 열심히 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기름 고온 볶음의 문제, 파와 칼슘 흡수의 문제를요. 선생님은 그날부터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파는 빼고 마늘로, 건표고버섯을 함께 넣어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골밀도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라고요. 알고 나서 바꿨더니 달라졌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으니 이제 바꾸면 됩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67세 주부 강명순 씨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강병순 씨는 매 여름 오이 미역 냉국을 담그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로는 혹시 음식에 신경 쓰다 보니 냉국도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상담을 통해 오이 미역 냉국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걸 아시고는 다시 즐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는 방법도 쓰시면서요. 6개월 후 공복 혈당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이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 사시는 76세 퇴직 간호사 출신 박영자 씨 이야기도 드릴게요. 박영자 씨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건강에 대해서는 남다른 지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르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 강좌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집에 돌아오셔서 바로 바꾸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요. 30년 간호사 경력도 몰랐던 내용이라며 주변 친구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전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 선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3가지 습관입니다. 하나, 참기름은 고온에서 볶지 마세요.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둘, 파 대신 마늘을 넣어주세요. 파의 유황과 인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 콩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수유 중이시면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갑상선과 신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효과를 높이는 4가지 방법입니다. 하나, 건표고 버섯이나 들깨가루를 함께 넣어주세요. 비타민 D가 미역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둘, 두부를 함께 넣으세요. 요오드 균형을 잡아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 미역기를 활용하세요. 후코이단이 풍부해서 면역과 혈행에 도움이 됩니다. 넷, 여름엔 오이 미역 냉국을 드세요. 식초 1숟가락 더하면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건미역은 찬물에 딱 30분 불리세요. 요오드는 적당히 줄이고 알긴산은 살리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소고기를 넣고 미역을 달달 볶으셨습니다. 평생 그 방법이 맞다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때 아무도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 중에 딱 하나만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참기름 마지막에 넣기. 이것 하나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역국 자주 드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잠깐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세대가 어릴 때는 미역을 어떻게 드셨나요?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던 미역국이 있었죠. 그 시절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미역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냥 선대부터 내려오는 방법대로 끓이셨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역국 끓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역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미역이 최대한 좋은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미역을 고르실 때 몇 가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겉미역은 색을 먼저 보세요. 너무 짙은 검은색보다는 약간 갈색빛이 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검으면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냄새도 꼭 맡아보세요. 신선한 미역은 바다 향이 나면서 불쾌한 냄새가 없습니다. 생미역을 사실 때는 색이 맑고 광택이 있으며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흐물흐물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과하면 신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겉미역은 밀봉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번 개봉하셨으면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백에 꼭 눌러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6개월 이상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역이 얽힌 흥미로운 사실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역이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미역이 왜 우리나라 생일 음식이 됐는지 아세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풍습인데요. 고래가 새끼를 낳은 후 미역을 뜯어 먹어서 산후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어부들이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기 시작했고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생일마다 먹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미역의 칼슘과 요오드가 출산 후 회복에 도움이 되고 알긴산이 장을 도와주며 각종 미네랄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를 올바르게 이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도 올바르게, 양도 적절하게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것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건강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히려 건강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미역도 먹고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죠. 그런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실천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고 파를 넣어서 끓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것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건강 선물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식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 혈전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앞서 오재봉 선생님, 강명순 씨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이름은 홍경애 씨이신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손이 크셔서 미역국도 항상 큰 냄비로 끓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 뼈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미역국에 파 넣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 어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끓여왔는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으셨죠. 그래도 딸이 설명해주니 한번 해보셨습니다. 파를 빼고 마늘을 넣고 건표고 버섯도 함께 넣으셨습니다. 참기름은 맨 마지막이에요. 드시고 나서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셨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뀐 방법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변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봅시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참기름 마지막에 파 대신 마늘로 건표고 버섯 2~3개 넣기.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을 바꿉니다. 미역 한 그릇이 우리 뼈를, 우리 뇌를, 우리 장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먼저 건미역을 찬물에 30분 담가 놓습니다. 그 사이 소고기를 적당히 썰어두고 마늘을 다집니다. 건 표고버섯도 2~3개 물에 불려 놓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냄비에 물을 먼저 붓고 불린 소고기와 마늘을 넣습니다. 불린 미역과 표고버섯도 함께 넣어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2방울을 둘러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하시던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 3가지만 다릅니다. 물 먼저 넣기, 파 대신 마늘, 참기름 마지막에. 이 3가지 변화만으로 우리 몸이 흡수하는 칼슘의 양이 달라집니다. 우리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같은 재료로 더 좋은 효과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 지식입니다. 알면 달라지고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미역 냉국의 쪽파는 어떤가요?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파와 미역의 칼슘 흡수 방해 문제는 주로 오래 끓이는 조리 방식에서 두드러집니다. 미역국처럼 끓이면 파의 유황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면서 칼슘과 결합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반면 미역 냉국처럼 찬물에 묻히는 방식은 끓이는 조리가 아니다 보니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냉국에 쪽파를 조금 넣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뼈 건강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냉국에서도 파를 줄이시는 게 좋겠지만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미역국처럼 끓이는 조리에서 파를 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 그릇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요오드를 소변으로 어느 정도 조절하니까요. 단 몇 끼니마다 드시거나 하루에 여러 그릇을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역 외에도 우리 식단에 김,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은 음식이 이미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을 불릴 때 따뜻한 물을 쓰면 더 빨리 불어서 편하지 않나요? 편하긴 합니다만 따뜻한 물로 불리면 미역의 알긴산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알긴산이 바로
우리 몸에 좋은 핵심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찬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에 30분이면 충분히 불어납니다. 조금 기다리는 수고가 훨씬 더 큰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귀를 구하기 어려운데 다시마로 대신할 수 있나요? 다시마에도 후코이단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미역에 비해 훨씬 더 높습니다. 김의 50배 정도 됩니다. 다시마를 통째로 오래 끓이는 건 요오드 과다 섭취를 부를 수 있으니 다시마 육수를 내는 정도로 건지는 건 빼고 국물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귀는 요즘 대형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미역국 계속 먹어도 되나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미역국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전 방지약이나 갑상선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안전합니다. 약마다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간단합니다. 참기름은 나중에, 파는 마늘로, 건 표고버섯 함께, 30분 찬물 불리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네 가지를 다 바꾸기 어려우시면요.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 하나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그 선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크는 모습 보고 싶고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이 영상 앞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역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아프면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생일에는 꼭 먹었고 산모에게는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쁜 날과 회복의 날에 항상 함께한 음식이 미역입니다. 그 정성은 그대로이고 앞으로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으로 끓여주셨던 그 미역국을 우리는 더 올바른 방법으로 끓여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대로 이어지되 방법은 더 좋아지는 거죠. 참기름 마지막에 넣고 파 대신 마늘 넣고 건표고 버섯 2~3개 넣어서요. 우리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물려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들이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미역은 우리 바다에서 나는 귀한 선물입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마트나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식품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제 어떻게 드시느냐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